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정의라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수의 그대로 이게 등비수열의 정의인 거야. 정의. 알겠습니까? 어떤 수의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이겠지. 알겠습니까? 나열한 수열. 곱하여 나열한 수열. 곱한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곱한다라는 표현은 항상 나눈다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역수치에서 곱하는 게 곧 나누는 거니까. 알겠죠? 예. 자, 이럴 때 이렇게 어떤 수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첫째 항. 이러한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 수열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AN이 일반항인 거 알고 있지?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열의 일반항이 뭐냐? AN이 일반항이냐?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2의 AN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을 하나의 수열로 생각했다라는 뜻이야. 이건 집합기호처럼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수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생각할 거야.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 뭐 AN이니까 그럼 AN이라고 이렇게 딱 쓰고 자 어떻게 만드냐 하나의 뭐 숫자가 있었다고 쳐 얘를 3이라고 하자고. 오케이? 일정한 수를 곱하기로 했으니까 심플하게 2 곱합시다. 그럼 3이 얼마? 6. 또 심플하게 2 곱합시다. 6이 12. 2 곱하면 24. 2 곱하면 48. 아니, 곱하기 2 하면 48. 곱하기 또 2 하면 얼마가 되는겨? 96이 나오나? 예, 이렇게. 더 이상 한 것도 좀 짜증스럽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뭐야?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계산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등차수열의 첫째 항은 뭘로 표현했어? A로 표현했잖아. 그럼 등비수열도 다름이 없다. 첫째 항은 A로 표현하자고. 이렇게 일정하게 곱해주는 값을 우리는 공비라고 했는데 얘를 보통 문자로 뭘로 표현하냐면 R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여기다 곱하기 R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정의가 그런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 어떤 수의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열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수인 R을 곱하면 AR이 되겠대? 괜찮니? 여기다 또 어떻게 한다고? R을 또 곱해. 그럼 AR의 제곱이야. 괜찮아? 그럼 또 R을 곱해. 그럼 AR의 뭐? 세제곱이야. 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물어볼게. 자, 수열의 일반항을 있잖아.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뭐야? 너무 애매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찾았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찾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반항 찾기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그렇게 찾은 거고,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그렇게 찾은 거야.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결과를 외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소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AN이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귀납적 추론이라는 걸 합니다. 이런 얘기야. 이제 앞으로 이제 등비가 넘어가면 다 이제 귀납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어렵더라도 들어야 될 용어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십시다. 선생님 괜히 이상하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나중에 쓸 용어라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게 네 번째 항이야. 사실 비교하라고 사실 숫자 준 거거든요, 선생님.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항, 선생님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기납적 추론이라는 게 뭔지. 생각보다 되게 유치한 거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반항 뭘로 구해요? 그럼 기납적 추론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어? A2는 얼마가 되냐면 A의 아래야. 그지? A3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아래 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AN을 구할 수 있겠니?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의 아래 뭐라고? n 플러스 N N-1 왜? 하나 적으니까 빨리 추론하네? 오케이? 그 기납적 추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쌤이 모르면 하나 더 적으라고 그랬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 더 적고 얘기하면 A 아래 세제곱 그러면 자 기납적 추론은 항상 항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하고 같이 변하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를 억지로 써주면 A 아래 제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 1, 2, 3 따라서 변하고 있지. 그런데 변하긴 변하는데 얼만큼 작아? 1만큼 작잖아. 이런 게 기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수열에서는 뭘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가 제일 많다고.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단원이 수열 단위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지금부터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기납적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 이제 앞에서 처음 얘기한 건 이거야. 등비수열의 정의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했어. 그러면 등차세의 일반항이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이것도 절대 모르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비수열은 반드시 암기하는 건데 이 등비수열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쳐다봐야 되는 게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야. 첫 장이 말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주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세 번째 장을 주어놓고 뭐 여섯 번째 장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엄청나게 등차수열에서 많지 않았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 가르쳐주는 건 필수 사항이 돼요. 네?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첫 장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굳이 첫 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또 A12 이렇게 A96 놓고 또 얘를 또 나눠가지고 또 공비 구한 다음에 첫 장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 얘기야. 그냥 일반항이 첫 장이 만약에 안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번째 장을 떡하니 줬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여섯 번째 장이잖아. 근데 세 번째 장이 주어졌어. 오케이? 되니 뭔 얘기지? 그러면 R이 몇 번 곱해지는지를 여기서 해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야. 하나, 둘, 세 번 곱해졌네.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여기 4지. 자, 강나와봐. 4, 여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3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A6이라는 것은 A3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R이 몇 번 곱해진 거야? 세 번도 곱해진 거야. 근데 얘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이 6에서 3을 빼준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지? 맞아? 6에서 3을 빼준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더 설명 할 필요 없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아래 지수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n값과 k값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서로 빼서 지수로 얹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등차수열도 설명을 들었을겠지만 AN이라고 하면 첫 장이 안 주어주면 애써 첫 장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K번째 항 놓고 여기는 N에서 K를 빼주는 거야. N-KD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첫 장 가지고 연연하면 안 돼 이런 얘기야. 이해가지 뭔 얘기인지? 자, 바로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거? 이제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해 줘야 될까? 공비에 대한 것들 설명해 줘야 되네. 그럼 A가
A, N이 이렇게 있는데, 첫째 항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R에 P, N 플러스 Q라는 지수를 갖는다고 치죠. 오케이? 그 여기서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 딱 보고 알아내야 되거든? 오케이? 공비가 얼마야, 지금? 아래? PM 플러스 아래? 이제는 이제 딱 보고 알아야 돼. 뭘 해야 되냐면, N 앞에 있는 개수까지 묶어서, 요렇게 묶어서 아래 P승이 공비가 되는 거야. 안 찾아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과로 그랬지?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나중에도 계속 공비를 이런 식으로 금방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그럼 이건 왜 그렇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공비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그럼 공차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되는 거지? 공비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 그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그럼 고민할 거 없이, 그럼 A2 나누기 A1을 하면, 그럼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 또 분수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그럼 어떻게 돼? A에 R에 2P 플러스 Q A 곱하기 R에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 지수 어차피 빼질 거 아니야? 그럼 R에 뭐가 나와? P승. 근데 나중에 문자가 나오면 잊지 말고 딱 보고도 알아야 된다고. 알았어? 어떻게 하냐면 N 이렇게 뒤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N의 앞에 있는 개수까지 묶어서 공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오는지를 꼭 봐는 거예요. 알았어? 물론 헷갈리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추가 줄.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하고 나와 있는데 이 기납적 정의라는 표현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교과서에서 용어가 나올 거야. 그런데 이 기납적 정의가 뭔지 혹시 들은 적이 있어? 이걸 점화식이라고 해. 점화식이라는 말이 일본 말이거든. 일본 수학 용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퇴출시키고 있어. 그래서 그 말 대신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너무 말이 길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점화식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점화식으로 가장 짧으니까 그래도 자,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도대체 뭔데요? 점화식은 점화식인데 그럼 얘는 뭐냐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처음에 몇 개의 항을 보여주고 n과 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의 관계 얘네들의 관계가 뭔데요? n이 일반항으로 불리잖아. 그럼 n과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표현되는 모든 항들을 대표해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말이 길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할게. 짧게가 아니라. 점화식하고 일반적으로 불려. 근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값을 주고 그 다음에 n과 n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항을 두 개 가지고 나타내거나 혹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래서 항을 세 개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뭘? 관계를. 항들 사이의 관계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또 지줄구력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언제까지? 끝에까지 가고 나중에 이게 한 단원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 수열 마지막에. 알겠어요? 오케이? 따로 한 단원을 따로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관계들을 할 때 n과 n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n과 n 플러스 1, n 플러스 2항 사이의 관계들을 표현할 게 그냥 점화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됐죠? 자,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선이나? 등비수열 정의가 뭐야?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정한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곱하기 R. 껐으면 좋겠다.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해가죠?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점화관계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이걸 곱해줬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눠주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야? r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맞아? 이거에서 이거 나눠주면 너무 빨랐어? 괜찮아? 그 다음 조금 더 얘를 변형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an 플러스 1은 ran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이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표현하기 좋은 건 이거예요. 계산할 때 지금 맨 앞에 지금 계산할 때는 나중에 이게 중요하지만 괜찮습니까요? 원영인지? 그런데 얘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가 뭐냐? 자, 우리가 아까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를 있잖아 조금만 변형해볼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K분의 이거 하려고 안 주었어. AN 되면 뭐냐면 R에 N-K가 되는 거지? 맞아? 네, 이게 더 우리한테 계산할 때서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이거 빼준 지수 올려. 더 설명할 필요 있을까? 없지? 예를 들면 A가 6이야. A가 4라고 해.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치? 심플하게 이해되죠? 네, 좋아.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미리 끄고 할 걸, 이거. 바람도 날리는데, 나 바람 소리가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지워내지, 이거는. 자, 여기서 이걸 나눈 거, 여기서 이걸 나눕니다. 그럼 an 플러스 1 나누기 an 하시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나누기 an. 이거 너무 빨랐다. 혼자서 넘어했네. 자, 여기서 요거 나눈 게, 그러니까 뭐냐면 큰 건데, 요걸로 나눠주는 게 R이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빨라? 그럼 여기에서 요거 나눠줘도 R이 되는 거겠지. 이해가? 그러면 요거 나누기는 얘도 R, 얘도 R이니까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 됐어? 그럼 얘가 여기로 넘어가고, 얘가 여기로 넘어갈 수 있네? 넘어갈 때는 다 뭘로 바뀌어? 곱하기로 바뀌겠지? 그럼 a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이건 전체의 제곱을 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an 플러스 1을 전체를 제곱한다는 뜻이라고. 자, 그 다음 얘 여기로 넘어가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식도 여기서 성립한다. 오케이? 이건 나중에 등비중항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열의 기하적 정의, 지금 선생님 보여준 건 다 뭐냐면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게 점화식이라고. 알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